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야겠지? 찌양이 쏘아올린 준내 거대한 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거 분명히 얘기 안 하면 또 내 유튜브 댓글로 또 랄지 틀거든. 어반이 형, 같은 레카라고 편드는 거예요? 왜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분명히 그런 애들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 건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공지할 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레카 이런 가십거리나 이런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간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거라는 거.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영양가가 없어. 너무 영양가가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레카 이야기가 될 거란 건 미리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찌양이 준에 거대한 공을 쏘아 올렸지. 그리고 요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진이와 그리고 구제역 카라큘라 그 다음에 나머지 이근대까지 같이 딸려서 나오게 돼. 세트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 아주 요상한 오각관계가 됐는데 뭐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아니까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일단은 찌양이 갑자기 방송을 켰거든.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이게 쇼킹한 내용이었어. 그래서 방송하기 전에 학교 휴학 도중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근데 그 남자친구가 계속 협박을 한 거야. 뭐 이제 영상을 유포하겠다. 그리고 이제 맨날 때리고 막 그랬나 봐. 그래서 막 찌양 같은 데 뭐 멍도 들어있고 막 그러거든. 그러다가 남친이 일하는 곳에서 잠깐 이게 술 따른 일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이제 룸살롱인지 노래방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고 싶다니까 그때부터 또 이제 폭력과 협박이 계속되면서 계속 돈을 뜯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방송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다음부터 방송이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찌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지, 그지? 방송 이후에도 맨날 맞으면서 방송했다 그러대. 번 돈은 남친이 다 가져갔고 그러다가 이제 소속사까지 만들어가지고 7대3 부당계약. 소속사가 7이다. 그치? 이거 옛날에 턱형이랑 그 덕자 생각나는데, 결국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7대3도 안 지키고 돈도 다 뜯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세금 문제도 터지고 더 되게 복잡해졌다 하더라고. 그리고 방송 은퇴하고 복귀한 건 역시도 남자친구가 계속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세금 같은 부분들도 얽혀 있거든. 근데 탈세 문제도 약간 얽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 남친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갸새끼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얽혀 있잖아. 성폭행에 협박에 상해 공갈에 폭력에 뭐 여러 가지 다 있었는데 이런 걸로 고소해야 되는데 그 남자친구가 또 살자를 해버려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게 또 사건이 기각이 돼버린 사건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진짜 나도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나도 이 얘기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 여자들도 남자를 혐오하는데 이유가 있구나. 있겠구나. 여자들도 자남을 혐오하는 게 충분히 뭐 이유가 있구나. 라는 혐오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약간 다른 게 저런 갸새끼를 누가 카바치냐. 우리는 카바 같은 거 안 친다. 저런 범법자 새끼한테 동정도 아깝지.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전 소속사에 거기에 있었을 때 그 찌양이 이제 룸살롱을 갔다. 룸살롱인지 뭐 노래방인지는 나 정확히 모르겠어. 하여튼 술 따른 일을 했는데 근데 이걸로 이제 협박하는 그 레카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게 재혁이하고 국진이었던 거야. 그게 그렇게 이어지더라고. 세계관이 희한하게 이야기가 돼. 그래서 뭐 이게 난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땐 난 이게 잘려 있는 거 맨 처음에 터트린 게 가로 세로 연곳에서 터트렸거든. 근데 굉장히 긴 내용이었어. 난 근데 이걸 모르고 누가 잘라놓은 것만 터트리니까 처음에는 전국진이 터트린 줄 알았어. 그래서 구제혁이랑 전국진은 둘이 사이가 안 좋았잖아. 장사이신 때 전국진이 뭐라고 말했어? 왔다시 은연장의 검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그 가세현 녹취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사실로 찌양한테 한 5천만 원을 떼어내는데 여기 녹취 내용에 의하면 1,100만 원 받았다 하고 또 이제 전국진한테 300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통수야 통수. 그래서 이걸 알고 전국진이 빡쳐서 이걸 꼰질렀나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카라큘라하고 대화로까지 다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핸드폰 같은 거 뭐 수리하는 업체라든가 뭐 그쪽 통해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가 사실인지 모르는데 근데 일단은 이 가운데 구제역이 다 있는 건 확실해. 그래서 카라큘라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서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이야기에 있는데 근데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먹은 건 없는 것 같아. 녹취록에 의하면.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부적절한 내용들이 있어서 야 재화가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해먹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현재 카라큘라는 입장 표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거야. 아침부터 정신이 얼얼하다. 지금부터 정규 콘텐츠는 잠시 중단하고 반박 자료와 해명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전문을 읽어보면 초저녁부터 몸살 감기가 있어서 약 먹고 기계 푹 자고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다. 그래서 제가 사적 제재 뒷돈 받아먹은 그 천하의 개 호로 자식이 되어 있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 지금 뭐 허ung 사건도 얽혀 있는데, 이게 뭐 보복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구제혁 씨, 그리고 가수형 김세희 대표님, 이거 감당 가능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모든 걸 잃을 준비가 되었을 때 진짜 광기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카라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너희들한테 내가 반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약간 뭐 이런 느낌이지, 그지? 그래서 뭐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돈 받은 적이 없고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적이 없고 내 삶의 자부심이었다. 아들도 이제 걸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반박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반응은 좋지가 않아. 아무도 네가 돈 받았다고 안 했다. 구제하게 협박하는 상황에서 조언질이나 하고 있으니 네가 말하던 정의랑 전혀 안 맞는 상황에 기가 찬 거다. 그리고 허ung 사건 보복 찌질찌질 이렇게 해서 허ung 사건도 지금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구제역하고 친하게 지내고 통화 다 떴는데 무슨 거냐 뭐냐 그래서 받았다는 거에 포커싱이 돼 있네요. 논점 흐리기로 보이기도 할 것 같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다 반응이 좋지가 않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또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했을 때 이게 옛날에 그 아프리카에 좀 큰 손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거든. 이 사람 아마 수트라는 이름으로 썼을 거야. 서현민이라는 사람이. 근데 뭐 여기서 또 이게 3억을 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랬는데 그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직접적으로 받았다기보다는 뭐 후원을 받아가지고 뭐 어느 정도 닦아 쓴 것 같긴 해.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근데 카라쿠라는 여기서도 뭐 내가 뭐 쓴 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돈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 가운데서 사실상 뭔가 그 구제역이 내 형님 막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로 있으니까 뭔가 이 타겟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구제역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찌양님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맹세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으며 찌양님의 곁에서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구제역 같은 경우도. 근데 문제는 녹취가 이미 다 터졌잖아. 그치? 다 터져가지고 자기도 또 근데 구제역도 또 돈을 받지 않았대. 자기도 그리고 불법적으로 탈취한 음성 녹취를 들었다면 찌양님과 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간지도 전부 알고 있을 텐데 불구하고 라고 해서 아마 구제역은 또 찌양이랑 따로 녹취한 내용을 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나 그랬듯이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제역은 이래저래 뭐 송사도 많이 휘말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최근에 안 좋은 일들의 구설수에 맨날 올라왔는데, 근데 이상하게 끝에 가면 솔직히 다 이겼던 걸로, 내가 내 기억에도 그렇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근데 끝에는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나는 이 대사가 조금 눈에 밟힌다. 내가 이겨. 이 대사가 좀 눈에 얽히더라고. 그게 왜 눈에 좀 밟혔냐면, 이 대사를 그대로 뱉었던 분이 그, 유명하신 분이 있어. 고조 사토루 씨라고, 스쿠네랑 싸우기 전에, 선생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이겨.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결국에 이제 반갈죽 났거든, 이분이. 이분이 반갈죽 났단 말이야. 내가 이겨. 이래놓고 반갈죽 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구제역에 대한 여론은 좋지가 않았거든. 이런 저런 것들은 맨날 뭐 휘말려 있어. 누구 생일 파티니 뭐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미 구제역 영상에는 실효가 엄청 많이 박히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요거까지 찌양까지 터지고 나니까 그리고 가세연에서 깠던 녹취록에 의하면 한 5천만 원 받아먹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또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이미 저쪽에서 녹취가 나왔잖아.
그래서 이미 아무도 못 믿는 그런 거지. 님이 벌어진데 누가 누굴 용서하냐. 돈 받지 않았다도 아니고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다. 어휴 씨발 무슨 말이냐. 끝까지 뻔뻔한 역대급으로 불쾌하고 비열하다. 거의 다 요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가장 기분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긴 누구야. 이근대야지. 이런 마들 뻐커 구지혁 이때 이 새끼야 잘 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그리고 레카연암 너희가 사람 새끼냐 5년 넘게 자여와 착취당한 건 모자라서 레카연앱이 협박하고 돈을 뜯었냐 약자만 협박할 수 있는 구제역 7월 18일 내 재판에서 보자라고 해서 이근대에는 지금 현재 공중제비를 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근대에도 별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좋지 않는 건 뭔데 근데 유일하게 이근대 위에 커뮤니티에서만 약간 축제 분위기야. 그래서 이근 레알 생존한 크크크 이래서 어떻게 이근대를 저격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날아가거나 진짜 뒤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근은 이렇게 살아남는구나 역대급 생존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글쎄 모르겠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난 녹취록으로 봤을 때 뭐 카라큘라, 전국진, 구제역 뭐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고 이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두 사람 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돈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자기가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난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봤잖아.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피곤하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런 거 이렇게 계속 있으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진실이고 거짓이고 내가 요 근래 계속 많이 봐하면서 느낀 거는 애초에 이게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돼. 그게 왜 그렇냐면 일단 선빵 시계 한번 맞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범죄자로 몰리게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한번 몰리게 됐을 때는 어떤 해명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물을 타야 되냐면 나는 되게 억울하다. 한 10가지가 혐의가 몰리게 되면 한 가지 내가 억울하다는 걸 계속 피력하잖아. 그럼 또 그게 물타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여론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구나라는 생각. 언론이라는 게 언론 플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무섭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대중들은 진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중들은 진실에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터지게 되면 각자가 억울한 것만 얘기를 하겠지. 그지? 어떻게든 최대한 걸 부풀려가지고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이제 가린다면 뭐 이제 잡혀가가지고 뭐 처벌을 받게 되면 그걸 판사들이 더 가리겠는데 뭐 재판을 하겠다 뭐 이렇게 형을 내리겠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결국에는 보면 그 판사가 완전 무결하고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누가 입증을 잘했느냐의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피곤해 나는 이제 이제는 그냥 얘기하면 피곤하다. 근데 또 얘기를 안 하게 되면 또 나한테 또 랄짓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가지고 뭐 결국엔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여튼간에 그래서 지금 사건 진행은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돼가고 있고 사실상 지금으로 봤을 때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피해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요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뭐 진짜로 5천만 원 받았다고 정황상 그렇게 보이는데 진짜로 안 받은 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억울한 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 뒤에 가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뭐 여튼간에 뭐 일단은 상황 자체가 되게 너무 커진 싸움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냥 찌양 보니까 나도 좀 보면 좀 이게 짠하더라. 그냥 애가 야 4년 5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착취당했는데 참 진짜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래, 자남 혐오해라. 그래, 너희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말로 그냥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떡하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이거는 제가 영상을 좀 빨리 올릴 거야. 빨리 올리고 그리고 오늘 저녁 7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